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과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참여는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어요. 아유,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쵸. 네. 더군다나 이제 직전에 장마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요. 네. 예, 고됨이 좀 많이 많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목소리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을요.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얘기해 주실게요. 혹시 만신할아버지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올까요? 예, 좀 오랜만에 시참하는 거기도 해서, 저도 이제 뭐 한동안은 그쪽을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공교롭게도 그쪽 근처로 해서 제가 관리하는 구역이 생겨서 근처에 갔다가 이제 한번 뵀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할아버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돌비 계란과자 할아버지께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계란과자님에게 소중한 분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얼마 전에 아드님을 뵀어요. 신하들 분이시죠. 네. 저야 뭐 지나가다가 한번 중간중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제가 담당한 거에 좀 몇 개가 생기면서 그럼 간 김에 좀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 받으시더니 되게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왠지 되게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전화 받은 게 그건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담당하는 거에 생겨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나가지고 연락을 드렸다 했더니 시간 혹시 괜찮으시면은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네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그냥 간만에 본 거니까 소소한 이야기나 좀 하려 했는데 저를 또 만난다고 하시니까 수첩을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첩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긴 그렇고 또 그래도 우리 연결해주는 게 요 수첩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때 수첩을 저한테 쓱 밀어주시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아들분도 그렇고 되게 호칭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호칭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호칭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게 저는 그분한테 그냥 삼촌이라고 하기로 하고 그분이 이제 그냥 저한테 가족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호칭 정리를 하고 내용을 쭉 천천히 읽고 있었는데 어느 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삼촌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 그냥 슥슥 넘기는 거 같더니 그거는 되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네.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이게 그냥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다 했더니 그냥 하더니 하신 얘기가 그 이야기는 물어보면 내가 제일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여기 써있는 내용 외에 뭐 별도로 좀 아시는 게 있냐 했더니 일단은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얘기를 하자 하셔서 내용을 읽어봤어요. 시기는 좀 꽤 오래됐어요. 시기는 상당히 오래됐고 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넘어가는 그때쯤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그때쯤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였으니까 전국을 쭉 도시는 생활을 하실 때였어요. 그러다가 소백산 근처 그쪽으로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백산 근처로 가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뭐 솔직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정도면 어느 정도 도심 지역은 그래도 개발도 되고 왔다 갔다 할 만한 곳이긴 했지만 시골 쪽까지는 아직까지도 그게 막 발달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산 쪽으로 쭉 다니시다가 소백산 그쪽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기도를 좀 하고 움직여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찰나라 그럼 기도터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기도터나 이런 데가 보통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올라가기 전에 식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간단하게 밥도 좀 먹고 올라가서 생활하시면서 마실 물이나 간단한 식량 같은 걸 좀 챙겨야겠다 생각하셔서 기도터 가는 방향 쪽에 있는 마을 쪽으로 가셨대요.
그래도 마을이 읍내보다는 조금 작고 면보단 조금 아랫단계 약간 애매한 그런 사이즈의 마을이었나봐요. 어느 정도 크기는 있는데 좀 애매한 사이즈의 마을인데 들어가셔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이제 뭐 밥 드시면서 혹시 근처에 간단하게 제가 식량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했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께서 흔쾌히 그런 거면은 우리가 물은 그냥 주고 뭐 쌀이나 이런 거 부식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제가 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염치불구하고 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챙겨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챙기고 계셨나봐요. 챙기고 있는 찰나에 그 식당 쪽으로 어떤 애기가 하나 들어왔대요. 애기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 집 아이인가 쓱 봤는데 애기 자체에 잡기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한테 잡기가 붙는다고 하면은 뭐 저도 보는 입장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그냥 잠깐 스치듯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겉에 하나 둘 정도인데 아마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상하게 좀 쎄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몸이 조금 무겁거나 이런 날이 간혹 가다가 있으실 건데 네. 그게 애들이 잠깐 붙었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아무튼 그런 상태라 그냥 지나가는 애구나 아니면 좀 약한 애구나 해가지고 달라붙어 있을 것처럼 돼 있는 애들이 아니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셨는데 그 들어온 애기 같은 경우는 팔, 다리에 다 하나씩 다 붙어있고 등에도 엎여있고 머리 위에도 다 있고 난리가 아니더래요. 애기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쓱 들어가지고 엄마 나왔어 한 다음에 밥을 달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기다려봐 이 할아버지 먹을 거 좀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밥 챙겨줄게 해가지고 아이가 얌전히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발가락 닦았다 가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셨나봐요. 아가 오늘 혹시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애기가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친구들하고 뭐하고 놀았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근데 이제 애기가 하는 얘기가 친구들하고 산에서 숨바꼭질도 하고 스님이 맛있는 것도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또 배가 고팠어?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님이 준 거는 맛은 있는데 배가 금방 다시 고파져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준 거는 맛있는데 배가 금방 고파져?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그때쯤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짐을 이것저것 챙겨주시길래 아까 드셨던 밥값하고 음식값하고 조용히 드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주시냐 됐다 요거만 받겠다고 하는 걸 막 실랑이를 막 하면서 겨우겨우 다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 주신 다음에 쓱 가게를 둘러보셨대요. 근데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더래요. 가게에는 특별한 게 없고 오히려 가게 자리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왜지 계속 생각을 하시다가 어찌됐건 도움을 받았으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혹시 이 근처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따로 올라가거나 하는 산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여기 뒤쪽에 조금 안 높고 좀 완만한 그런 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언덕보단 좀 높은 그런 데가 있다. 어차피 여기 마을 자체가 산속이 약간 능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인데 좀 좋은 곳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머리 좀 짧게 깎으시고 옷도 그렇게 입고 계셔가지고 저는 스님인 줄 알았다. 근데 고기도 드시고 하시길래 스님은 아니시고 어떤 분이신가 했었다. 그러면은 뭐 무업 같은 거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다니느라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막 쪼르더래요. 그래서 아유 알았어 엄마 금방 챙겨줄게 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식당 터가 굉장히 좋은 터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계속 장사하시면은 앞으로 계속 잘 되실 거라고 그냥 그러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식당 밖으로 나오셨대요. 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엄마 밥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이한테 달라붙어 있는 귀신들 있죠. 얘네들이 같이 다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드신 생각이
저걸 어떻게든 떼내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섣불리 떼내다가 다시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왜냐면은 할아버지는 거기에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에 계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천천히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고, 마침 다행히 아까 주인 아주머니가 얘기해주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자주 한다는 산이 그 코스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기도하실 곳을 가는 그쪽 길목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터 쪽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서 눈을 보고 하는데 산 자체는 특이할 거는 없었대요. 그래서 산에 특이한 부분은 없는데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뭔가 좀 찾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찰나인데 산 올라가는 길 쪽에 절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절이 하나가 보이는데 절 자체가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진짜 막 유명하고 막 큰 절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암자 비슷한 느낌으로 절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런데 암자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것이에요.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받으신 느낌이, 그때 할아버지께서 산을 올라가시면은 제가 수첩에 적혀있는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유명한 산들, 좀 산세가 험하거나 아니면 산세가 좀 좋다는 그런 산들에는 다 산신들이 있대요. 산신이 됐건 토주신이 됐건 다 있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산 언덕 넘어가는 라인 쪽도 얘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께서 가는 기도터 그쪽 산으로 봐서 거기서 여기까지가 그냥 같은 구역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느낌인데, 네.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신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구역인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왜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 되나 싶은데 이미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는 좀 어두워진 상태라 일단은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낮에 한번 올라오면서 확인을 해보자 생각을 하시고 그날에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서 잠을 청하셨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쓱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올라가시는데 등선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가니까 또 똑같이 암자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암자 쪽 방향으로 가시려고 길을 잡으셨대요. 근데 길 자체가 암자 쪽을 좀 멀리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쭉 길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는 거죠. 점점 길이 좁아지고 숲은 우거지고 풀 자체가 높아지고 하니까 길 뚫고 가실 때 너무 힘들으셨대요. 근데 원체 깊은 산속이나 이런 데서 기도 같은 거 하시는 분이니까 낫이든지 톱이든지 이런 거 길 뚫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구들 있잖아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좀 구비를 하고 계셨으니까 낫으로 이제 쳐내면서 길을 열면서 그러고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쭉 도착을 하니까 암자가 멀리서 봤을 땐 멀쩡해 보였는데 가까이 도착해서 보니까 문도 떨어져 나가 있고 되게 안 쓴 지 오래돼 보이는 그런 암자였대요. 그래서 주변을 쓱 둘러보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되게 고요하대요. 그리고 여기가 뭔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변에 그 흔한 잡귀 하나 안 보이고 새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산이니까. 근처에 다 산이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있는데 가까이 있는 새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새가 근처에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막 하고 싶으셨는데 뭔가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모시는 신한테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냥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삼성원한테 여쭤봤는데 하신 얘기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뭔가가 그 신보다 더 강력한 게 눈을 가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신이 떠나간 거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신이 떠날 리는 없고 뭔가 가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께서 써놓은 수첩도 그렇고 전에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도 그렇고 삼촌분이 얘기해주는 것도 그렇고 절대 할아버지께서 모시던 분이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셨는데 분명히 얼마 안 걸렸다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시간이
아침 되게 일찍 올라가셨대요. 근데 분명히 거리도 그렇고 체감상도 그렇고 할아버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기껏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지나셨대요. 근데 그 통로를 빠져나오고 할아버지가 뚫어오신 통로 있잖아요. 그 길 뚫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시간 개념도 없이 홀릴 정도면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오시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때 그 밑에 산 밑에 쪽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들 소리가. 그래서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동네에 있는 어른들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어른들이 막 올라오시면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셨더니 그 식당 아주머니 계시고 다른 데 있는 뭐 슈퍼, 구두방, 상가 계신 분들 하면 일반 주변분들 다 나와가지고 막 찾고 계시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막 울먹거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애들이 지금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네 애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애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동네에 같은 동네 사니까 그 애기들이 다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놀러 나간다고 집 각각 돌면서 어른들한테 얘기하고 나갔는데 보통 아침에 나가면은 배고프니까 점심 되면 왔다가 다시 나가서 놀지언정 한번 밥 먹으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동네가 아무리 짱네 어쩌나 애들도 각자 다 집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원체 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애들이 단체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거기 있는 마을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셨대요. 그러니까 식당 아주머니는 뭐 슈퍼집에서 거기서 애가 밥을 먹나 보구나 생각하셨고 슈퍼집은 식당 아주머니네 거기 식당에서 밥 주시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집에서 애들이 밥을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식당으로 오셨대요. 아무래도 식당이 그래도 좀 넓이가 있고 애들 밥 주기도 좋으니까 당연히 식당이 있겠거냐고 생각을 하시고 오셨대요. 그 없어진 그 애기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와가지고 쭉 다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똘비 엄마 해가지고 식당 아주머니가 똘비 엄마 애들 어딨어? 애들 밥 챙겨줬어?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는 난감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애기 그 집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부모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똘비 엄마 애들 못 봤어?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예. 지금 똘비네부터 해서 다른 지금 벌써 2집이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식당 아주머니가 다 내려놓으시고 집집마다 다 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찾겠다고 애들이 자주 노는 데가 산이니까 그쪽으로 쫙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막 누구야 부르고 식당 아주머니도 막 울면서 똘비야 막 부르고 난리가 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고 있는 찰나인데 할아버지가 내려오시니까 할아버지를 붙들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기 못 봤냐고 혹시 애들 우르르는 거 못 봤냐. 근데 할아버지도 나오시느라고 못 보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봤다. 저도 지금 갔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가지고 저도 지금 내려오다가 지금 사람 소리 들려가지고 온 거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다들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우시면서 막 하던 찰나에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들까지 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산을 뒤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산을 막 뒤지기 시작하셨는데 애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다 내려오신 거예요. 다 내려오셔가지고 엄마들은 막 울고 난리 났고 아버지들이 이제 대체회의 들어갔고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시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 식당 애기 똘비한테 붙어있던 애들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그 산을 오르셨는데 산을 오르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애들 찾고 싶다고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좋다 그러면은 기도터까지 가보자. 근처에서 안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기도터까지 올라가셨대요. 기도터 올라가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막 우시면서 진짜 한 번만 좀 그래도 만난 인연인데 애들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우시면서 막 기도를 하셨는데 순간 뭔가 번쩍하고 보이시더래요.
순간 뭔가 번쩍하면서 보이셨는데 그게 자세히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한참 하시다가 그때 순간 딱 그 목소리가 들리셨대요. 중을 찾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중을 찾으라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마을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이제 조용히 한번 물어보셨대요. 어찌됐건 그 할아버지가 어떤 걸 하시는지 아는 분은 식당 아주머니만 아시잖아요.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대요.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아이들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쪽에 왔다 갔다 하는 스님분이나 아니면 절 같은 게 있느냐. 근데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내가 너무 아이 때문에 정신없어서 바로 생각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요 위쪽에 원래 스님 혼자서 계시던 암자가 하나 있었다. 근데 지금 스님이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가지고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럼 내가 갔던 그 암자인가?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암자로 혹시 갈 수 있겠냐, 길을 좀 알려달라 했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하시니까 그쪽 지금 길 못 간다고, 길 다 막혔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거기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어느 날부터 거기 그쪽에 사람만 갔다 하면은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봤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안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어딘지만 대충 알려달라 했는데 위치를 찍어주신 게 할아버지께서 갔다 오신 거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봤구나 생각이 드셔서 가셨대요. 밤인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본인이 뚫어놓으신 길을 가려고 이제 쭉 갔는데 가실 때는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가셨대요. 내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면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모든 걸 쏟아붓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때 그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쫓던 그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셨대요. 그래서 막 가서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할아버지가 길을 뚫어놓으셨잖아요. 근데 길이 안 보이더래요. 분명히 낫질, 톱질에 별거 다 해가지고 길 다 뚫어놓으셨는데 길이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또 방을 틀면서 길 보여달라고 하는데 순간 이게 부스럭한 소리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부스럭 소리 난 쪽이 손으로 슥 제껴보니까 할아버지가 낫질해가지고 해놓으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갔는데 안으로 쭉 들어가니까 안쪽에 할아버지가 보셨던 암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을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자 딱 갔을 땐 정말 오래되고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암자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암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암자 안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다 거기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막 깨웠대요. 애들 막 다 깨워가지고 애들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님들이 찾으시니까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와서 쓱 보는데 하나가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잖아요. 똘비.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요. 애들 무리에 똘비가 없어서 애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똘비는 어디 갔냐? 똘비 찾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똘비는 스님 따라서 먹을 거 가지러 갔는데요. 그래가지고 스님? 무슨 스님? 이랬더니 여기 스님이 오면은 막 과자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신다고, 스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시다고 자주 놀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끼리 가가지고 놀고 한다고. 아까도 우리 여기서 놀고 있다가 지금 잠들었는데 스님이랑 똘비랑 먹을 거 가지러 간 거다. 그래서 애들은 일단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으시니까 너희 가고 할아버지가 다시 똘비 찾으러 올 테니까 너희 먼저 가 있어라 해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 마을에 두고 다시 올라가려는 찰나에 식당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가 막 자꾸 덜덜덜 떨면서 얘기하시는 게 혹시 우리 똘비는 못 봤냐? 우리 똘비는 못 봤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똘비는 어디 갔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보겠다. 나 아이들도 찾아오지 않았냐? 좀 믿고 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식당 아주머니께서 정말 부탁 좀 한다고 막 하는데, 그때 그 식당 아주머니 쪽으로 한 중학에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애가 막 뛰어오더래요. 헥헥거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딱 붙잡더니 한 얘기가 저도 같이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는데 제 동생이니까 제가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똘빈의 형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할아버지께서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똘빈의 형을 꼭 데려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똘빈의 형을 데리고 가고 똘빈 형한테 부적 지어주시고 이제 막 이것저것 좀 안전장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러고 갔대요. 그러고 이제 쭉 올라갔는데 이제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길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암자 쪽 근처까지 가셨대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길도 좀 알고 암자 근처까지 딱 가셨는데 암자 근처에 가니까 느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눈을 가렸던 그게 더 심해진, 눈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을 옥죄어 오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도 들어갔는데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목탁 소리가 들려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목탁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암자 문이 탁 열리면서,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것도 어차피 문 한쪽은 날아가고 반쪽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되게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시는 노승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로 이 깊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할아버지께서 딱 바로 느끼시대요. 아, 저거 사람 아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딱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천연덕스럽게 혹시 요만한 아이를 하나 보셨느냐? 네, 스님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서있던 똘비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똘비 형이 할아버지를 딱 붙잡고 얘기하신 게 할아버지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거 안 보이시냐고, 저기 안에 애들 막 울고 있지 않냐고, 저기 안에 지금 애들 몇 명이서 울고 있지 않냐고, 저 중에 우리 똘비 있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께서 되게 당황하신 거죠. 그러는데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그 노승이 뒤로 돌아서 들어간 찰나였거든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그 똘비네 형이 그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서 노승이 머리만 뒤로 딱 돌려가지고 딱 보고 한 얘기가 그래, 다른 애들보단 네가 맛있겠다. 네가 오련? 그럼 내가 네 동생은 보내줄게. 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막 똘비네 형이 내 동생 돌려달라면서 막 뛰쳐나가는 걸 할아버지 막 잡으셨대요. 안 된다고 하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컨트롤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안쪽에 애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노승이 머리를 다시 앞으로 쓱 돌리더니 거기는 애 하나를 쓱 잡고 끌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 애도 영가예요. 그 상태로 손을 잡고 나왔는데 팔목 잡고 나왔겠죠. 팔목 잡은 다음에 그 잡은 쪽 팔목 손을 그대로 떼먹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는 기함을 토하신 거고 똘빈의 형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있는 찰나인데 똘빈의 형이 갑자기 쉿쉿쉿 하는 그 뱀스락한 소리 있잖아요. 입에서 그런 소리를 내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얘 왜 이러지 하는 찰나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변에서 가려져 있던 게 확 옅어지면서 막 미친듯이 막 뭐가 들어오더래요. 두통이 올 정도로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너무 정신없이 막 들어온 찰나에 풀숲에서 구렁이 있죠, 구렁이가 쓱 나오더래요.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승한테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승이 잡아먹던 아이 영가를 내팽개쳐버리고 그 뱀을 많이 노려보더래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노승이 어디 힘도 없는 골뱅이신이 나한테 덤비냐고. 이쪽에 있는 다른 골뱅이신들 내가 다 잡아먹은 거 몰라? 너도 내 밥 될 거냐? 그러더래요. 올해 골뱅이신이라고 온 것 같은데 너도 내 밥이 되고 싶냐? 근데 그 뱀이 끝까지 버티고 서가지고 계속 노승 쪽을 노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옮겨가지고 자리를 잡는 게 할아버지랑 그 똘빈의 형을 등을 지고 지키려는 듯이 서 있더래요.
머리 빳빳이 세우고 그러고 나서 계속 대치하는 상태였는데 똘비 형 같은 경우는 막 뱀 소리를 내다가 혼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뱀이 뒤를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리고 할아버지를 한번 실금 쳐다본 다음에 그대로 노승한테 달려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 머릿속에 딱 들려오는 게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내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 아이가 당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할아버지께서 돌비 형을 데리고 빠져나오셨대요. 빠져나오셨는데 돌비 형을 안전한 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 뱀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막 가셨대요. 갔던 길 되돌아 들어가니까 그 노승이 네. 스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님의 모습이 아니라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예. 박수무당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여기저기가 뜯겨나간 모습이래요. 뜯겨나간 모습인데 그 상태에서 그 뱀을 잡고 구렁이를 그대로 뱀 몸통을 씹고 있더래요. 근데 몸통이 씹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뱀은 계속 그 박수무당 귀신이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분노를 해가지고 어디 잡것이 신의 노리냐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떼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딸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내가 뼈를 묻을 곳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이놈을 잡고 간다. 예. 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뱀 아무래도 신이겠죠. 뱀신이 거기서 박수무당 귀신의 목을 딱 물어 뜯은 거예요. 목을 물어 뜯은 찰나에 그 할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막 조치를 하셨다고 써있는데 네. 다 한자로 써있기도 하고 뭔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막 조치를 하셨나봐요. 그러고 나서 잡지는 못하셨대요. 잡지는 못하시고 박수무당 귀신은 도망을 친 거죠. 도망을 쳤는데 그 안에 남자 안에 애들 영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막 다 불러내서 그 남자 앞에다 쫙 해놓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천도를 다 시켜주시는데 예. 안쪽 구석에 하나가 안 나오더래요. 안쪽 구석에 하나 안 나와가지고 얘 너도 나오너라 했는데 나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는데 울면서 나오는 게 똘비예요. 근데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똘비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똘비가 막 울더래요. 우는 똘비를 막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는데 그 뱀이 갑자기 길을 하나 잡아가지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잠깐만 가시기 전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래도 같이 꼭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나가가지고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대요. 형을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형이 할아버지 쪽으로 오자마자 할아버지를 지나쳐가지고 똘비한테 가더래요. 그러면서 똘비한테 가더니 야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빨리 우리 집에 가자. 얼른 가자. 너 이놈 새끼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똘비를 막 혼내더래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시대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신 게 형이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데 눈에 그냥 동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달래서 일단은 저 뱀신을 따라가보자. 아이고, 예.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길 따라 쭉 가니까 절벽까지는 아니고 되게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대요. 가파른 비탈길이 있었는데 그 아래에 똘비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사람들 막 내려가서 불러가지고 똘비를 빼내왔는데 어차피 뭐 영혼 온 것도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미 세상을 뜬 거죠.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빠져나온 거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무사히 돌아왔는데 똘비 형 그렇게 돼가지고 식당 아주머니 이제 혼절하시고 이제 난리가 났대요. 할아버지가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대요. 그렇죠. 예.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게다가 그놈을 잡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골매 귀신도 크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한동안 힘을 못 쓰고 네. 그러던 찰나에서 할아버지께서 똘비의 천도제까지는 지내주셨는데 그 마을에서 뭐 기도를 하시고 뭐하고 하실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셔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마을을 떠나려고 하셨대요. 네. 근데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똘비네 형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래도 내가 동생 마지막으로 챙길 수 있었다고. 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똘비네 형을 딱 봤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 머릿속에 들린 얘기가 네가 걷어야 될 아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똘비네 형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2년이 가서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만나면은 그때 또 얘기하자. 그러고 나서 마을을 떠나셨고, 네.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몇 해를 떠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앞에 몇 년도였다 이게 정확하게 안 써있으니까 뭐 제가 예상할 때 한 10년 정도 떠나신 것 같기는 해요. 10년, 네. 10년 좀 안 되게.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쯤 해가지고 그 마을을 다시 가셨대요.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난 똘비 형아가 있더래요. 똘비 형아가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봤는데 그 똘비 형아 외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네. 식당 아주머니도.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똘비가 그렇게 가게 되고 나서 두 분 다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그게 세상을 떠렸다고 하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쯤에 식당 아주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식당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거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왜냐면 세상에 똘비는 형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네. 정리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할아버지 만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미 들어올 맛이 다 들어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 한번 따라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따라가셔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이제 뭐 아들처럼 키우셨고 이제 뭐 내리면 이런 거 다 해주셔가지고 그게 삼촌분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삼촌분이 해주신 얘기가 그때 처음 딱 암자를 갔을 때 네. 삼촌이 보셨던 거는 그 스님이라는 그 사람이 딱 봤는데 자기는 앞만 봐도 스님으로 안 보이더래요. 자기는 스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생긴 게 머리 있죠. 네. 머리는 뱀머리를 하고 있고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몸 자체는 그냥 뭐 승복 입고 있으니까 제대로 구분이 안 가는데 머리는 뱀머리에 팔다리가 개팔 개다리더래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제 혓바닥 낼름낼름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사람 아니다. 거짓말 하는구나. 이미 봤구나. 저 괴물이 내 동생을 잡아갔다. 그 생각을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보게 된 시기가 늦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부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주신 얘기가 나도 그런 고충을 겪으면서 왔는데 너는 그래도 인연이 좋고 운이 좋으니까 나처럼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거다. 대신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그 할아버님과 인연이 됐었네요. 그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해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골매귀신도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옛날에 만신할머니 이야기에도 나왔었거든요. 골매귀신이라는 게 소신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을 그렇죠. 소신. 소신이죠, 소신. 네. 그렇게 또 불리기도 마을 하고. 소신이죠.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슬펐던 아이 영혼은 무슨 죄입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게 그래서 그 귀신은 잡았나요? 했더니 못 잡으셨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좀 그래서-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예. 삼촌분이 추적 중이시래요. 지금요, 이제 이어서. 네, 아직도. 자기가 못 잡으면 자기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걔 무조건 잡을 거라고. 오. 용서 못한다고 무조건 잡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는 대대로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찾아야죠. 자, 일단은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 늦은 밤에 너무나 잘 들려주셨고, 항상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계란과자님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 잘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시간 내가지고 한번 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란과자님 박수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올라와 있고,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비 계란과자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돌비 계란과자 나를 구해준 박수할아버지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거부터 들어보시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던 분이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우리 동네 꼬마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가 될까요? 아니면 뭐 귀신과의 콜라보가 될까요? 어떨까요? 100% 현실 공포입니다. 아, 그렇지. 또 동네 꼬마님의 현실 공포 이야기죠. 자, 네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거 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아닙니다, 돌비님. 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해야 돼요. 아닙니다, 돌비님. 괜찮습니다. 저한테 아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주신 거 좀 길어가지고 이거 봐야 돼.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세계 최강 초특급 미남 동네 꼬마!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가 되게 좀 순한 맛일 거예요. 시들물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 일을 겪으신 분은 상당히 이제 조금 힘들었던 얘기고, 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기보다 좀 숨기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저 시들무라는 돌비 공포라디오라는 채널에 가서 이 얘기를 좀 해도 되냐. 왜냐면 꼭 물어봐야 돼. 이건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 때는. 네. 거절했었어요. 그건 싫다고 처음에. 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도 이분은 두려워하고 계신 상태고, 그러다가 이분이 시들무를 들으셨더라고요. 한번 쭉 들어봤구나. 들으면서. 예, 쭉 들으면서 한번 그럼 얘기를 좀 해줘라. 대신에 특정성이 최대한 안 지어지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는데, 나이랑 이런 것도 그냥 다 생략을 할게요. 그냥 남성분이세요. 남성분이시고 현직 자동차 판매를 하고 계세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그냥 코로나 전쯤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자동차 업계에 이제 뛰어들었어요. 영업이 처음이었어요. 태어나서. 영업을 시작을 하면 제 이야기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매장의 분위기마다 다른 곳입니다만은 뭐 대부분은 신입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많이 챙겨주지를 않아요. 대부분 각자 도생해서 알아서 이제 커가면서 그 와중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도와주고 아님 말고 이런 판인데, 여기가 이 와중에서 나라는 존재가 물론 먹고 살아야겠지만서도 나라는 존재가 이 매장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오로지 하나예요. 딱 그냥 영업 실적. 모든 건 실적이 말을 해주거든요. 저희 업계는 욕심이 앞서죠. 돈도 벌고 싶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참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물이 점점 오를 때, 재미가 막 붙을 때쯤 전화가 한 통 와서 받았대요. 똘비라고 할게요. 네, 어디 자동차 똘비입니다 하고 그냥 받았더니 목소리가 약간 뭐 어눌 하면서도 그냥 어떤 고객 남성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 자동차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 어떤 차량 제가 상담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아직 정한 거는 아니고 한번 가격표랑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고객들이 많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고객이 많으세요. 그래서 선생님, 예,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하시고 한 7시 반쯤 해가지고 어디로 좀 와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저녁밥을 좀 빨리 먹고 해당 장소로 이동을 했대요. 해당 장소는 이제 도심에도 이렇게 조금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여도 그 안에 마을 같은 데가 간간히 있는 그런 지방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큰 느티나무 있고 옆에 평상 놔져 있고, 그 해당 마을에 도착해서 말한 곳에 갔더니 그 평상에 어떤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나이는 얼추 봤을 때 40 초반 정도? 많이 안 들어 보였대요. 가가지고 저 혹시 저기 자동차 전화 주신 분 그랬더니 예, 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명함 드리고 가격표를 펼치고 어떤 차를 혹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격으로요. 그랬더니 예,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 회사에서는 막 이제 보여주면서
이 모델이 가장 비싼 차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제일 비싸게 해서 하나 주세요. 그러더래요. 아, 선생님 그냥 뭐 어떤 기능이 필요하시고 막 우리 영업사원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그냥 속으로는 웃고 있어도 뭐 좋죠 하지만서도 어떤 게 필요하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제일 비싼 차 중에 최고 비싸게 달라. 풀옵션. 와 완전 풀옵션. 그래서 가격이 좀 있는데요. 색깔은 그럼 어느 색깔을 선호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검정색 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나가지고 장난치는 이게 또라이다 이거. 이거 술 한잔 했네. 이거 또라이 자식 하면서 이제 막 속으로 욕을 함지만서도 우리는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이제 계약금을 얼마를 주셔야 되고 신분증 주셔야 되고 얘기를 했더니 신분증 딱 내밀더래요. 안주머니에서. 이것 봐라. 신분증 받아가지고 계약서 이제 작성할 거 쫙 작성하고 연락처랑 다 해놓고 저 계약금은 여기 계좌로 입금 주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냥 현찰로 가져가라고 하면서 안주머니 현찰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더래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계약금을 물론 현찰로 받아도 됩니다만은 원리 원칙상으로는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거래는. 남아야 되니까 기록이. 예.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계좌로 조금만 입금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 계좌 이체 같은 거 번거로워서 하기 싫다고. 현찰 줬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냥. 뭐가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가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나이가 많진 않으셔도 최고급 모델의 최고 사양을 선택하신 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귀찮은 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주머니 현금 있으니까 던져주고 많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돈을 받고 차량은 몇 달 정도 걸립니다. 그거는 조금 염두에 져주십시오. 그랬더니 차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그냥 이쁘게 만들어서 주라고. 그래가지고 뭐 서비스 얘기도 없고 너무 선녀 같은 고객이다. 천사다 이분은. 그래가지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이제 다시 저녁에 이제 집에 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러고 나서 영업사원 개개인마다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 몇 달 정도 차가 걸릴 때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자 정도를 보내요. 그냥. 나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다음 달 초에 문자 한 통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그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는 똘과장님 내가 정말 미안한 부탁 하나만 합시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네네 말씀 주십시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탁 내가 두 번 다시는 안 하려니까 오해하지 말고 똘과장 있는 그 사무실 거기가 어디 대리점이라고 했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진짜로 걸어서 한 5분만 가면은 땡땡병원이라고 있거든. 예. 그 땡땡병원 장례식장 가면 상주 이름이 누구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타지에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체를 해주려니까 가가지고 봉투 좀만 해주면 안 될까? 부탁을 하더래요. 예. 차 팔면서 이런 부탁까지 들어줘야 되는구나.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매장 바로 옆이니까요. 예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주셔요. 내가 그러면 바로 송금 시켜 놓으려니까 부탁 좀 꼭 좀 드릴게. 정말 미안해요 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갑질하듯이 좀 갖다 줘도 아니고. 그래서 예 하고 전화 끊고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이체를 하시더래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소정의 금액이 입금이 되고 그 돈을 이제 뽑아서 가가지고 봉투를 했대요. 갔더니 이제 상주 누구 있어서 이제 또 이렇게 심부름을 한 개, 두 개 계속 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뭐 별다른 심부름 이런 거 없다가 2달 정도가 됐을 때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분한테 또. 그래서 예 선생님 받으니까 똘과장 나 상담 좀 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차를 나 바꾸려고 그러는데 미치겠네. 와이프가 도끼 들고 달라드네. 차 바꾸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런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게 와이프 몰래 지르시는 분들도 꽤나 있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러면은 영업사원들은 또 고객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죠. 선생님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다 멘트를 쳤겠죠. 선생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십시오. 예. 막 하니까는 내가 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비자금을 털어서라도 난 차를 바꿔야겠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남자 인생 뭐 있습니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말이야, 똘과장. 내가 그 비자금 계좌에서 똘과장 계좌로 내가 이체를 좀 해놓으려니까 그때그때 똘과장이 받아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한테 좀만 갖다 줘. 그러더래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은 뭐 저희 지역이죠? 그랬더니, 그 지역이고 내가 이체할 때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끊으시더래요. 네. 참 특이하신 고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채 못 됐을 때 이제 딱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 돈이 조금 입금될 거야. 그럼 그거 현금으로 뽑아다가 우리 사무실만 좀 갖다 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었대요. 원래는 고객의 뭐 이렇게 돌아서든 뭔 돈이든 이 영업사원 계좌에 절대 꽂혀서는 안 돼요. 돈이 이미 똘과장 이분이 눈이 돌은 상태예요. 쉬운 얘기로 실적에 한 점심시간 지나서 돈이 입금이 됐대요. 한 1,500 정도가. 큰 돈이죠. 그 뭘 믿고 영업사원한테 줄까?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서 말씀 주신 사무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은 되게 허름했대요. 그냥. 그래 들어갔더니 남성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드렸대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얘기 들었다고 사장님한테. 근데 여기는 간판도 없고 들어와 봤더니 뭐 책상이라고 해봤자 2개 딸랑, 소파 하나 딸랑 있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냥 무역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가가지고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고객님, 방금 현금 다 찾아가지고 사무실 갖다 드렸습니다. 1,500만 원 정확하게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내가 내 정신 봐 사무실 다시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들어가서 잠깐만 있어. 나 직원한테 바로 전화하려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다시 사무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통화를 하고 있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직원이 끊더래요 전화를. 그러더니 아까 1,500 준 거에서 20만 원을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똘과장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돈을. 사장님이 일전에 부탁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드리라고 그랬다고. 안 주셔도 되는데 하지만서도 이 자리에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기에 추문 팥조 뭘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탁 주머니에 넣고 나가가지고 이거 나름 짭짤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3, 4일 지났나? 또 전화가 오더래요. 똘과장, 오늘도 얼마가 좀 입금될 거야 비자금이. 그러면 그거 이번에는 그 사무실 직원을 있어보자. 돈 입금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어디 공원 가면은 그때 봤던 직원 있을 거야. 그 직원한테 그냥 주고 오면 돼. 그러더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좀 있었더니 이번엔 한 2,000만 원 입금되더래요. 또 은행 가갖고 대기표 뽑고 또 오질나게 앉아있다가 돈 뽑아가지고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말한 그 공원에 갔더니 진짜 그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2,000만 원 드렸더니 또 20만 원을 빼가지고 손에다 쥐어주더래요. 와, 이거 괜찮다. 이렇게 20씩 뺏어줄 거면은 100만 원씩 잘라서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맞들려가지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그걸 더 반복을 했대요. 이제 반복을 몇 번 더 하다 보니까 얼추 이제 착가격 근처까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 돈 많네. 비자금으로 이렇게 조성할 정도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참 괜찮으신 분이다. 돈 많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 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비혼이세요. 비혼. 아예 결혼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냥 딱 집에서 그냥 이제 저녁에 밥 먹고 이제 TV 보고 컴퓨터하고 놀고 있는데 그 고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예 선생님 하고 받으니까 똘과장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아닙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아니고 나 같이 거래처 사장님도 차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일로 좀 올래요? 그런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제대로 큰 거물을 내가 물었구나. 예 선생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1차짜리 끝내고 우리가 다니는 선술집이 하나 있거든. 대포집이라고 혹시 아나?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재래시장 안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이동을 했을 때가 저녁 한 11시 정도였대요. 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뭐 먼발번발 찾으면서 갔죠. 이 시간에 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니까. 일단은 이제 그 오밤중에 어찌됐건 불렀다고 정장 다시 차려입고 서류 가방에다가 카탈로그랑 몇 개 챙겨가지고 이제 그 재래시장을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저 여기 앞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요. 이제 전화 끊고 뭐 한 5분 10분 기다리니까는 뭐 한 분 나오시더래요. 남성분이 울면서
혹시 자동차 영업사원분이시냐고. 아, 예, 맞다. 그때 이쪽으로 오시라고. 데리고 이제 가는데 시장통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예. 근데 이게 시장이 되게 활기차고 사람 북적이고 막 사람 사는 냄새 나고 이런 곳이잖아요, 재래시장이. 근데 밤이 되면은 세상 을씨년스럽대요, 거기가. 사람 하나 없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고 진짜 완전 촤해가지고 막상 밤에 가니까 다 불 꺼져 있고 정말 좀 무섭더래요. 그래서 이제 딱 따라서 이제 들어가니까는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안에서도 진짜 사람 하나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만한 작은 골목길 샛길로 빠져가지고 옆으로 어디 막 들어가고 막 하더래요. 들어가는데 막 속으로 그 생각했대요. 야, 여기는 들어가면 못 나오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제 처음 보는 비슷한 또래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성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젊은 남성분 한 분 계시고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남성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계약을 넣은 거예요. 계약 넣고 무사히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야, 이거 괜찮다. 왜냐면 그분도 최고가의 차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야, 이거 괜찮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가서 자랑을 하려다가 괜히 또 뭐가 내가 밉보이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나 물어서 잘 파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계약 넣고 이분 연락 오면은 가끔 돈 심부름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의구심이 하나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전산으로 우리가 다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류보다는. 이제 전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돌비님이 계약을 넣었다. 그러면 돌비님 계약서를 딱 클릭을 해서 보면은 자동차 내용, 뭐 내용 쭉 뜨고 신상 명세가 떠요. 고객에 대한. 물론 전산상에는 영업사원이 보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표기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은 이제 주민등록증도 이제 그 마킹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많이 다르더래요, 얼굴이. 사진 속의 주민번호랑 이분은 나이도 조금 훨씬 더 많이 드신 것도 같고 좀 많이 다른데? 생긴 게 완전 딴판인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뭐지? 내가 그냥 에이 뭔 상관이냐, 뭐 자기 친척 어르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내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아니다. 근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계약은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똘비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똘비 이분이 약간 계약에 눈이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너무 철저하게 파진 않아요, 저도. 근데 막상 주민등록상 사진을 그때 평상에 가서 막 넣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본인 책상에 앉아갖고 고객 관리 한답시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정도만 알면서 고객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금액이 작은 한 500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달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분을 또 만났겠죠. 돈을 전달해주러. 그거 주면서 직원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자 이름이 뭐 땡칠이라고 할게요. 그냥 땡칠이. 네.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 맞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남이 땡칠이 맞으시잖아요. 아니 뭐 때문에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니까요 선생님, 사장님 조남이 땡칠이분 맞으시잖아요. 아니요, 왜 물어보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영업사원이라는 게 촉이 있어야죠. 이거 모르네? 땡칠이란 이름이 맞나 안 맞나 대답을 회피하네? 오호.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땡칠이가 아니고 사장님 저놈이 맹구였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또 계속 이렇게만 말을 뱅뱅뱅뱅 돌리더래요. 상식적으로 제 사장님이 김돌비면 김돌비 사장님 맞죠? 예, 사장님 이름 김돌비 맞습니다. 아니다, 김돌비가 아니고 김둘비죠. 아니요, 돌비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뭔가 촉이 싹이 온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유 제정신 봐라. 아니 제가 무역업 하신다고 해서 그때 뭐 하시나 내가 궁금도 하고 서류 정리하다가 아이고 제가 뭐 착각했었어요, 죄송해요 하고 이제 거기서 뽀찌 20만 원 받아갖고 주머니 넣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 조금 발 담그었다가는 조금 이거 안 좋은데 너무 특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열흘 넘도록 전화는 없더래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어찌 됐건 내가 가운데서 돈 우리가 슈킹이라고 그러죠, 가운데서 이렇게 해먹는 거. 가운데서 내가 돈 슈킹 해먹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이분한테 지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쫄지는 말자.
근데 신원 확인은 분명하게 해서 차는 나가야겠다. 이건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받았대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받으니까. 아이고, 뭐,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사장님, 잘 지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그때 만났던 그 술집으로 좀만 다시 한번 와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요. 아, 예, 뭐 때문에 혹시 그러십니까? 아이고, 나도 계약하고, 우리 아시는 사장님도 계약했더니, 다른 사장님도 계약한다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저번 날처럼 우리 술 한잔 하고 있으려니까 저녁 늦게 와요. 와가지고 또 차 한 대 계약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대답을 예라고 해놓고 전화 끊고 생각이 이제 들죠. 뭔가 이상은 한데 그렇다고 이게 내가 쩔려할 일도 아니고 내가 가운데 잘못한 건 없으니까 가가지고 사장님 얼굴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보고 오늘은 뭔가 확인 작업을 분명하게 한번 거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 11시쯤 다시 그 시장을 간 거예요. 네. 역시나 을씨년스러웠고 솔직히 저번 날에 한번 따라선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서 그 직원분이 나와주셔갖고 또 따라서 들어갔대요. 골목으로 진짜 좁은 골목으로 쫙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뭐 솔직히 간판도 없고 이상한 진짜로 뭐 그런 공간이 있대요. 거기 딱 가니까 또 거기서 이제 술 한잔 걸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멤버가 좀 많았대요. 중년 여성 2분 그리고 자기 고객님 그리고 다른 남성분 그리고 젊은 남성분 2분 자기 대권 남성 하나 꽤나 이제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중년 여성분 2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놓이잖아요. 뭐 크게 내가 쫄 건 없겠구나. 앉아가지고 술 한잔 먹으라고. 아, 저 차 가지고 왔다고. 어디 보자. 우리 똘과장 딱 서봐. 그러더래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아, 서봐. 딱 섰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똘과장 이제 보니까는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사람이 참 괜찮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앉아요, 앉아. 이게 앉아가지고 자기는 술은 안 먹으니까 그냥 쇠컵에다가 물만 조금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하하호호 놀고 있었대요. 네. 차 얘기 잠깐 했다가 중년 여성 2분은 그냥 말씀이 없으셨대요. 조용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2분은 그냥 물만 홀짝홀짝 드시고 계셨대요. 2분은 사모님인가? 뭐 이런가 저런가 하는데 곧 있으니까 남성 한 분이 더 오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좀 살집도 있으셔가지고 덩치도 커가지고 나이는 50 정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 딱 그분이 오시더래요. 딱 오더니 여기 다들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높으신 양반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영업사원입니다. 반가워요. 악수 딱 악수. 근데 손도 그냥 커가지고 악수 딱 하니까 본인 옆에 딱 앉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본인 어깨 팔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몸도 단단하니 건강하시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이게 비둘기잖아 비둘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살짝 웃으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더래요. 이 똘비는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똘과장님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아니 비둘기 소리가 어떻게 나냐고. 뭐 구구구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잘 좀 내봐. 뭐 구구구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다들. 그러면서 비둘기가 비둘기 소리를 잘 내. 와 좋은 비둘기야 막 그러더래요. 본인을 보면서.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제. 사장님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둘기라뇨. 저도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본인 관자놀이 쪽 그걸 손으로 이렇게 탁 감싸면서 많이 쳐다보더래요. 눈 맞춰갖고. 눈이 참 맑아. 정말 눈이 맑다. 야 이쁘다 눈. 너 참 마음에 든다. 애가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막 소름이 돋더래요. 뭐 이거 변태인가? 그래갖고 손을 좀 이렇게 뿌리 쳤대요. 예. 사장님 솔직히 좀 불쾌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즐거운 술자리 하시고 저는 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 어깨를 콱 잡더니 딱 다시 앉히더래요. 근데 와, 어깨 빠지는 줄 알았더니 힘 겁나게 세더래요, 진짜. 아 하면서 이제 막 손을 막 떼려고 하니까는 탁 잡은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어. 아, 뭐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도 못 참아? 앉아 있으라고. 이게 말로만 듣던 갑질인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놓고 말하십시오. 놓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놓고 말하십시오 하는데 좀 무서웠대요. 이제부터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 말리거나 뭐 할 만한데 이 사람이 나타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식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안 들고. 이 상황 자체도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 아, 놓고 말하시라고 하면서 튀어나가야겠다 하는데 그 좁은 골목에 진짜로 60은 넘어 보이시는 분이 작은 손수레 하나 끌고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튀어나가자 나가면서 사람 살려 외치면서 나가자 그냥 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근데 이제 수레를 끌고 오니까 털그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뚱뚱하신 분이 딱 어깨 잡은 상태로 야, 너 지금 뭐 말 외치면은 저 양반도 죽는다.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고개를 돌려서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도 자기 생각을 마치 다 읽고 있다는 것처럼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노시라고 막 그러는데 팔이 안 뿌리쳐지더래요. 그러면서 야 잡아봐 그러더래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갖고 이제 막 이제 뒤 엎고 나가려고 막 몸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팔에 걸려가지고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를 친 거예요 똘비가. 근데 그 상자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링거 줄하고 바늘 이런 게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보는데 느낌이 아 이거 잘못됐다 이제 싶은 거예요. 뭔가 느끼고 있던 쎄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야 이건 뭐냐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막 장정 둘이 본인을 잡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중년 여성 두 분이 일어나시더래요. 일어나시면서 오빠 나 빨리 좀 줘 그러더래요. 뭔 개소린가 뭔 개소리야 하면서 막 몸 막 이렇게 막 흔들고 하는데 이제는 남자 셋이 달라붙어 갖고 본인을 잡더래요. 그러면서 링거 바늘에다가 투명한 줄을 끼우더니 목에다 그걸 꽂으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리고 여성 두 분은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고 그거 보는데 그 상황에서 든 생각은 드라큘라 비슷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뿌리치다가 굴러떨어진 소주병이 이제 본인 손 닿을만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병을 잡아가지고 옆에 놓은 이제 그냥 대굴박을 훌이 쳐버린 거예요 이 양반이. 왜냐면 이 상황은 누군가를 자기가 때리든 아니면은 뭐 해야든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런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훌이 치고 순간적으로 이제 정적이 잠깐 흐르고 막 그 몸 잠깐 뿌리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는 데가 이제 유리에다가 스댕으로 만들어진 그거였는데 그냥 발로 참서 박으니까 와장창창 깨지면서 일단 밖으로 나간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뒤에서 이제 우르르 잡으러 이제 뛰어나오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똥똥하신 분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막 놀래거나 잡아가 아니고 그냥 잡아와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막 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이렇게 극도의 긴장감이 밀려오면은 다리가 말을 좀 안 듣는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원래는 본인이 달리기도 제법 잘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했던 양반인데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뛰다가 넘어졌답니다. 우당탕탕 넘어지니까 뒤에서 막 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다시 자기를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을 한 거죠. 막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대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혹시라도 칼 한 방 들어오는 거 아닌가 내 배에 빵꾸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을 뭔가로 막 이렇게 해하려고 이러진 않더래요. 그냥 최대한 안 다치게 속박하려고 노력을 하더래요 둘이. 그래가지고 막 팔꿈치로 찍고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둘이서 본인을 때리진 않더래요. 어떻게든 움켜 잡으려고 안으려고만 하지.
그 상황에서 몸부림을 막 치다가 한 명이 나가 떨어졌고 다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 안에서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제 본인이 막 정신없이 뛰다가 여기가 골목으로 어떻게 따라 들어온 곳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뛰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 나간 길인지 모르겠더래요. 와, 돌아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눈에 뭐가 들어왔냐, 그 우리 시장에서 김장할 때 쓰는 큰 그 고무 다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그게 보이더래요. 열었대요. 그때 안에 내용물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뚜껑 닫고 일단 숨었답니다. 왜냐면은 뛰어서는 못 도망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다리가 말을 안 들었대요. 진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두다다다닥 해갖고 발소리 들리고 옆에 지나가고 또 한 명 옆에 지나가고. 근데 이제 똘비가 숨이 가빠 있는 상태잖아요. 헉헉헉헉거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다시 뚜껑을 살짝 열고 머리를 내민 거죠. 머리를 살짝 내밀어 보니까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서 또 천천히 이동하다 발소리 들리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다. 네. 그때는 맞서 싸워서 1대1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걸어간 거예요. 네. 조용히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근데 막 사람이 뛴다던가 막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렸대요. 막 걷다 보니까 시장통 안에서도 큰 길 있잖아요. 네. 가운데 그 메인 통로가 나가는 길이 보인 거예요. 어휴, 살았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두다다다닥 뛰는데 메인 통로 쪽에 딱 실루엣 두 개가 옆에서 탁탁 나오더랍니다. 이게 나중에 안 건데 거기가 시장 사람들이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예전에 썼던 그런 공간이래요. 지금은 거의 폐쇄한. 그래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길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튀어봤자 거기만 막고 있으면 언젠간 나오는 거였어요. 똘비는. 그것도 모르고 다라이에 숨어 있었던 거죠. 둘이 딱 나오는데 똘비가 이제 막 뛰다가 머릿속으로 정말 짧게 생각을 했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서서 반대로 뛰어? 아니야, 반대로 뛰어봤자 답은 없을 것 같고 맞서 싸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일단은 뛴 탄력으로 그대로 갖다 들이박자.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어깨로 갖다 들이박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장정 둘이서 본인을 받으면서 이제 셋이 그냥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거기서 막 넘어 떼굴떼굴 구르고 다시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을 어깨 쪽을 이제 옷을 팍 움켜 잡더래요. 정장마이를 입고 있어가지고 마이를 그냥 벗으면서 다시 뛰는데 다시 와이셔츠 뒤를 잡혔대요. 네. 미친 척하고 그냥 그대로 몸을 막 틀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막 또 뛰어나가니까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걸 느끼고 이야 그러면서 뛰어오더래요. 그때는 소리를 좀 내더래요. 예. 내든가 말든가 막 이제 그 시장통 한복판을 뛰는데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 아 진짜 시장 무섭다. 사람 하나가 없네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막 뛰는데 다리가 점점 꼬이고 막 말을 좀 안 듣는 게 느껴지는데도 넘어지면 죽는다. 난 여기서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뛰니까는 거기가 메인 스트릿이잖아요. 앞에 차도 있는 데까지 본인이 나가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차도 있는 데 나가니까는 차가 간간히 지나가더래요. 보이더래요. 저 멀리서도 한 대 오고 있는 거 보이고.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놈처럼 이제 그 대로를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시장 입구까지 딱 나오더니 다시 안 쫓아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일단은 한쪽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한쪽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생각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바로 핸드폰을 꺼냈대요. 신고하려고.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신고를 하는 행위는 내가 당당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꺼림직하고 걸리는 게 많으면 신고를 못해요. 사람이. 냉철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출처도 모르는 돈들을 받아서 어딘가에 돈을 줬고 저 사람들은 지금 위해를 안 가했다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맞은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때문에 신고를 하려다가 핸드폰을 다시 접은 거예요. 신고를 하면 왠지 나도 멋될 것 같은 그 느낌.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으로 좀 와줘라.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친구가 왜 뭔 일이냐고. 야, 좀 와봐. 와서 진짜 얘기하자. 최대한 빨리 좀 와줘라. 그랬더니 친구가 목소리 듣고 뭔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친구가 빨리 와줬대요.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고 막 설명을 했대요. 예절해갖고 저기 시장 있지. 그 한복판에서 나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엔 안 믿더래요. 에이, 뭔 소리냐고. 내 몰골을 한번 보라고 뒤에랑. 뒤를 이렇게 보여주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믿더래요. 막 어깨에 멍자국 있고. 네. 쭉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야, 그거 혹시 돈 보이스피싱 이런 거 너 출금책으로 쓴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그 생각은 했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신고를 못 하겠어. 야, 너 이거 너 신고하면 너도 이거 인생 꼬일 것 같은데? 친구도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있기에는 솔직히 너무 쩔린다. 나 미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친구가 야, 냉철하게 생각을 하자. 너만 나쁜 놈이 아니잖아. 쟤네들도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쟤네들도 섣불리 움직이긴 힘들어. 쟤네가 너 하나 잡겠다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야, 생각을 해봐. 네가 혹시라도 신고라도 하고 네가 그랬으면은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쟤네들 다 잡을 거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쟤네들은 너한테 오기가 힘들걸? 야, 그거는 네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물론 그럴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야, 제3자의 얘기가 어쩌면 제일 정확할 수도 있어. 내 말이 맞을 거야. 너무 겁먹고 그러지 마. 그냥 넌 네 생활 해. 아니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한 달 정도 쉰다고 하고 우리 집에서 생활을 하든가. 친구가 옆에서 많이 멘토링 같이 해주고 도와줘가지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별 아무 일도 없었대요. 회사는 안 나갔었고. 그래갖고 은행을 갔대요. 은행에 가가지고 본인한테 들어온 돈들 있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거 돈 어디서 송금된 거냐고 이제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송금이래요. 예. 해외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거는 은행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신고 대상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은행에서 나왔대요. 해외에서 들어올 돈이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동차 선배들한테도 막 전화를 돌린 거예요.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좀 알아봐줘라 이제 막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말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해외 자본 송금책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본인이 그런 걸로 여겨졌을 거다. 그리고 너를 비둘기라고 했을 때는 네가 아마 전서구 역할을 하잖아요. 비둘기가. 그것처럼 가운데서 네가 뭔가를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링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그 중년분들 젊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빨대 꽂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은 그런 거 하고 야, 네 눈 이쁘다고 한 거 보니까는 너 아마 네가 눈치 깐 거 알고 그쪽에서 아무래도 뭔가를 하지 않았겠냐. 예.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한국당에서 못 사는 건가 그러는데 영업사원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야, 나 아는 사람 중에 되게 좀 거친 양반들을 좀 아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원래 그쪽이 한번 놓친 물고기는 다시는 안 잡는단다. 그 물고기 잡으려다가 본인을 다 딸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좀 있어 봐라.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 한 좀 넘었을 때부터는 출근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일 없었대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 딱 오더랍니다. 네가 조용히 있었기에 살려줬다. 예. 앞으로도 조용히 있길. 이렇게 문자 하나 와 있더래요. 근데 답장을 보낸다든가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가 이럴 용기는 안 나고 오히려 그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래요. 내가 신고 안 하고 해서 살려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그냥 본인이. 그러면서도 아직도 얘네가 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를 놓지 않았다는 건가 하는 또 불안감도 한편으로는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지금까지. 근데 그냥 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 떨렸던 거죠. 이분이.
혹시라도 내가 이걸 뭐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무사무탈하게 있었던 이게 다시 깨지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이 났던 거예요, 그분이. 예. 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숨기다 보니까 실은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빨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얘기가. 네. 근데 어찌됐건 들은 걸 최대한 이분이 다치지 않는 선 내에서 한번 전달해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이야, 진짜. 너무나 지금 심장이 안 그래도 요즘 좀 안 좋은데, 심장이 너무 좀 쫄리네요. 그리고 그분도 얼마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유의 사건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예. 유튜브에다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진짜로 반성질을 내더라니까요, 저한테. 예. 그런 거였으면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시들모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이분이 용기를 낸 거죠. 네.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말라고. 이런 유의 뭐 어떠한 비슷한 유형의 뭐가 생기면은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칼같이 자르라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진짜 이분이 강조했던 거. 내가 당당해야 신고할 수 있다는 거. 네. 스스로가 캥기는 짓 많이 하고 다니면요.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신고를 못 해요. 맞아. 엮여 들어갈까봐. 예,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착하게 살자고. 자, 일단은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들려주셨던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항상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까먹었나? 아무튼 초특급 미남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돌비님. 초특급 울트라 슈퍼 미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하실 줄 몰랐네요. 하라면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동남꾸마님께서 시키면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 뭐 농담이고요. 진짜 제 생각으로 초특급 미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저는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네꼬마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정말 오싹하면서 무섭고 심장 떨리고 이런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초특급 미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